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헌법은 생활규범이다라는 용어로 여러분을 찾아뵀던 법학박사 홍원식입니다. 헌법은 생활규범입니다. 얼마나 요긴한 생활규범이냐고요? 모든 사람이 교통신호등을 지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는 첫 번째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보호입니다. 헌법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철학의 가장 농축된 이야기는 프랑스 인권선언 4조에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뒤에 첫 번째 꽃이 프랑스 인권선언인데, 그게 지금까지 세계 선진 법치국가 헌법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CES를 현대 헌법의 대부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의제의 대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요. 방금 대의제라는 얘기를 얼핏 들으시지 않습니까? 대의제, 그럼 국회가 생각나시고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생각나는 것인데, 그건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헌법으로 친다면 헌법은 통치권과 자유 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 헌법 10조에 의한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주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헌법은 이제 방대한 내용이지만 단순 명료하게 국민 생활규범으로서 나의 자유와 행복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하여 이 나라와 국가 질서, 사회 질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생활규범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헌법하면 대학 입시나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공법으로 분류되죠. 공법이란 공적 관계인 국가나 개인, 지자체나 개인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류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공법이지만 헌법은 사법과 공법의 영역 모두를 총괄하는 어머니자 아버지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법률의 부모이니까요. 그러므로 헌법은 생활규범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 헌법적 가치가 내장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고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만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불문하고 성경의 최고의 규범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섬김을 받고 싶다면 그대가 먼저 섬기라, 존중하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인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통치권이라는 걸 만든 거죠. 좀 더 정확한 통치 구조인데, 그 통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것을 오늘은 간략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자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라는 것도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그 자유에다가 평등까지 가는 생존권이 있고, 이런 자유권이나 생존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까에 관한 청구권도 있고, 그런 구조를 그러면 대의제를 구성하여서 이제 이루어가야 할 터인데, 이것을 존 로크의 이원정부제식 의원내각제로 갈 것인가, 몽테스키의 삼권분립형 대통령제로 갈 것인가, 국민들이 모두 모여서 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인구 구조가 또 물질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쉽지 않으니까 만들어진 게 대의제이고, 그런 대의제의 틀 속에서 이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각양의 법규범은 그렇게 대의제로 구성하지만 헌법만은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에는 국민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행복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헌법의 간명한 두 가지 구조, 통치권과 자유, 통치구조와 자유라는 이 둘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데 이어서 오늘 약간 좀 전문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풍선이란 표현을 드렸는데,
풍선은 하나인데 이 둘로 나누게 되다 보면 밑에 풍선이 작으면 위에 풍선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애가 통치권에 졌을 때 최소한의 통치 구조일 때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이런 구조. 근데 반대로 통치권이 강화되어 있어. 이 권력이 강화되어 있어. 그러면 한 개 풍선을 둘러 나눴는데 저 위에 있는 자유라는 풍선 부분은 작겠죠.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지고 강력화되어지고 전제화되어지고 독재화되어지면 자유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무엇일까요? 최소 정부 최대한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정치 발전 과정이요 헌법사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저는 기와지붕으로 한번 만나봅니다. 여러분 화면에 떠 있으니까 화면을 좀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이 기와지붕의 상층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입니다. 저 밑에는 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이라고 썼습니다. 그 바로 위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랬습니다. 정리한다면 이 기와집은 한마디로 천부인권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해보는데 우리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를 향하여 부단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헌법의 원리고 헌법 철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향유하고 누리라고 했으니까 있는 것이 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걸 헌법 제1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하여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또 공부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총강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 우리가 말씀드렸던 자유와 통치권에 관한 일종의 둘 모두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늘 들어보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나오고,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들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투표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하나만 있어서는 절대 헌법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복수정당제와 같은 것들 하여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절대적 헌법 가치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봅니다. 그 위에 이제 그러면 이러한 제가 헌법은 두 가지 풍선 하나를 둘러 쪼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통치권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이 국회가 있죠. 의회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헌법 제3장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4장이 정부라는 구조입니다. 정부 하면 행정부가 헷갈리시죠? 정부 속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행정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합해서 정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가 크냐, 대통령이 크냐, 대통령 속에 정부가 있느냐, 정부 속에 대통령이 있느냐. 간단하죠. 정부 속에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 제4장이 끝나고요. 헌법 제5장이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이 제5장에 관한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제6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7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기능적 권력 분립을 시도해 가는데 헌법 제8장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제 통치구조다, 또 어떤 때는 통치권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위에 있는 기본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기본권들이 어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상에 있는 그대로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것들, 환경권 같은 것들은 어디다가 함부로 자유권이다, 생존권이다, 청구권이다 넣을 수 없는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는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포괄적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뒤에 자유권. 자유권은 이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화시키기 위한 생존권. 이것들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에 관한 청구권. 그리고 참정권. 그런 뒤에 이제 저는
비예시적 기본권이라는 것을 화면에 넣어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헌법 조문에 없는 기본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것들도 보장돼야 한다. 그런 뒤에 마지막으로 헌법 제37조 2항과 관련하여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언제나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 범위 내까지만 요약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 모든 기본권은 모두 어디로 향해 가느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이 어떻든 간에 전부 존재하는 모든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의 표현은 어디서 확인될까요? 행복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럼 각 개인이 존엄한 존재로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기본권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통치 구조가 가동되는 것이죠. 가동되기 위한 방법론적 기초로 이제 법률도 있고 행정부의 명령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하는 것들인데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 좀 더 헌법적 개념으로는 헌법 10조에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하여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헌법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정말 불후의 석학이신 김철수 전 서울대 법대 교수님께서는 헌법학 실론에서 1600페이지를 쓰셨습니다. 정확히는 1600페이지 이상입니다만 부족한 제가 국내 모든 석학들의 헌법책과 그리고 독일의 헌법책, 프랑스 헌법책, 그리고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헌법학 석박사기 논문들을 관계자의 도움을 얻어서 모두 제가 확인하고 정리하여 탄생한 제 통합헌법 여론 1년에 3만 권씩 그래서 나갔었던 이유가 그 모든 책들을 통합했기 때문인데요.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방대한 내용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 디테일한 부분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먼저 보다 보면 한마디로 숲만 보고 나무를 볼 수 없게 되니까 또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또 각 통치구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기본권의 개괄적 그림을 이렇게 한 장의 기와지붕으로 정리했고요. 앞으로 두 번째 시간 강의까지 들으신 분들은 헌법하면 기와지붕을 생각하면 되고 그 기와지붕의 맨 밑에는 국민주권주의다. 그러고 나서 모든 통치구조는 이 위에 있는 기본권들을 받쳐주는 그 기둥들이다, 수단이다 이거죠. 그 모든 기본권들은 결국은 천부적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법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기와지붕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나머지 이 중에 무엇이 등장하든 간에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와지붕 위에는 그림에선 저희 뚜껑이 있어 보입니다만 열려 있습니다. 저 하늘 높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펼쳐가는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자유와 행복이 다시 기와지붕 밑으로 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와 또 기본적인 민주공화제 같은 것들을 받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 질서, 창조 원리가 이 안에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헌법 철학, 철학이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생활규범으로서 헌법의 핵심은 나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다. 그런데 이것은 이기적 발생이 아니라 창조 원리 속에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 4조에 나온 것처럼 나의 자유와 행복은 타인의 자유와 행복을 피해주지 않는, 침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이다. 이것을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제가 아니라 대의제 헌법, 현대의회 제도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인권선언의 또 프랑스 헌법의 대부라 부를 수 있는 C.S. 신부님 그리고 우리 국내의 석학들의 이야기들을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께 편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헌법은 생활규범입니다. 생활규범이 들어간 헌법 철학이
내장된 분들은 타인을 존중합니다. 섬깁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 헌법은 생활기구입니다.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이 윤택하게 한 내 생활을 향기롭게 한 헌법관이 국민 보편화되면 국격은 향상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국민 화합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국민 통합 강국이 된다. 그러면 1차 대전 패전국가인 독일이 세계 3위 국가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한반도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하는 그날의 첫 시작은 생활기범으로서 헌법을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헌법학 전공자 법학 박사 홍원식입니다. 감사합니다.